안녕하세요. 주 안 보이는 라디오 헬로 주보라. 다 같이 하셔야죠. 헬로 주보라. 주 안 보이는 라디오 헬로 주보라가 드디어 첫 방송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 이 헬로 주보라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고, 그리고 협조해 주신 우리 목회자분들과 모든 주안 장로교회 가족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헬로 주보라는요, 주안교회 가족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보이는 라디오 방송입니다. 먼저 이분들을 소개해야겠군요. 한 분 한 분 소개하겠습니다. 보기만 해도 상큼한 아동 일국의 유요한 전도사님. 유요한 전도사입니다. 끝인가요?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부평 유치부를 맡고 있는 유요한 전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보기만 해도 귀여운 베이비 페이스 박영광 전도사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소년국 미디어를 맡고 있는 박영광 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아동 이국에서 미디어를 담당하고 있는 박서준 닮은 뭐지? 박서준보다 마동석을 더 닮았다고 하더라고요. 강동석, 강세로의 뭐든 좋습니다. 강동현 전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앞으로 우리 헬로 주보라는요, 월 1회 우리 유튜브 채널 헬로 주보라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각 코너별로 매주 하나씩 편집본이 업로드됩니다. 사연은 헬로주보라 카톡 오픈 채널과 헬로주보라 익명방, 그리고 교역자 사무실 앞 이 우체통에 넣어주시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사연도 많이 보내주세요. 자, 그럼 힘차게 첫 번째 코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는 우리 교육국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을 모셔보는 시간입니다. 슬기로운 다 같이 외쳐볼까요? 교육국 생활. 뭐죠? 이 호흡이 안 맞아요. 자, 다 함께 외쳐볼까요? 슬기로운 교육국 생활.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교육국 생활 코너를 맡게 된 박영광 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슬기로운 교육국 생활 첫 게스트로 한 분을 모시게 되었는데요. 교육국 행정을 맡고 계신 이솔 간사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간사님 안녕하세요. 네, 간사님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국 간사 이솔이라고 합니다. 이거 시청자분들인가요? 애청자분들인가요? 애청자로 갈까요? 애청자. 네, 주보라 애청자 여러분들 만나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점심 식사 하셨죠? 네, 점심 식사 어떤 거 드셨나요? 저는 오늘 그냥 백반. 백반이요? 백반. 오, 간사님 그럼 백반 맛집 어디죠? 맛집 저 집에서 먹고 와가지고. 엄마가 해주셨죠. 엄마가. 네. 맛집이네. 맛집이죠. 어머나. 백반 맛집. 아니, 기억해 주세요. 이솔의 백반 맛집. 아니 오늘 이거 한다고 네. 제가 오늘 원래 아무것도 안 하고 와가지고 네. 깜빡하고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와갖고 잠깐 좀 얼굴에 좀 뭐 좀 바르느냐고 집에 갔다 왔거든요. 네. 너무 예뻐요 간사님. 오늘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네. 백반. 네, 백반. 평소에 백반을 자주 드시나요? 잘 좋아하시나요? 네, 백반 좋아합니다. 네. 역시 한식을 좋아하시나요? 오늘 그 권사님 반찬 어떤 거 있었나요? 오늘 일단 소개해 주시고 싶은 반찬. 일단 저희 김치 콩나물국과 혹시 어제 이거 어린이 방송입니다. 혹시 어제 아니요. 늦게까지 하셔서 네. 네네. 좀 안타깝게도 그건 그쪽은 더더욱 아닌. 네. 그냥 어제 저녁에 끓이고 네. 남은 저녁 먹고 남은 국이었고요.
그리고 뭐 깻잎 장아찌 뭐 그냥 요 정도. 맛있었겠다. 네. 오 맛있었겠다. 국은 원래 한 번 더 끓이면 맛있잖아요. 맞아요. 거기 식권 내나요? 아 식권이요? 식권 되나요? 이거 말씀드리면 풀어야 와, 되는 거 맛있는데요. 한번 초대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이제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간사님 이제 주한교회에서 반주자로 섬기고 계시고 또 이제 동시에 지금 네. 교육국 행정을 맡아서 간사로 네. 재직 중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언제부터 이 주한교회에 부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코로나가 시작됐던 2020년부터 와가지고 이렇게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네 정말 힘드실 때 오셨군요. 네, 네 그렇게 뭐. 오. 근데 이거는 편집해 주세요. 긍정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네. 그렇게 그렇게 뭐는- 힘들지 않다. 나도 그렇게 우리 힘들지 않다. 그렇게 힘들지 않다. 나는 할 수 있다. 괜찮다. 이제 충분히 잘 해낼 수 아니 있다. 여기는 편집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이제 간사님께서 이제 교육국 행정으로 이제 맡고 계신데 이 맡으신 업무가 이제 정확히 무엇인지가 궁금한데요. 네. 혹시 알려줄 수 있으실까요? 저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저희 이제 교역자분들을 도와서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육기획국의 모든 예산 관리를 제가 하고 있고, 그리고 네. 뭐각 부서에 계신 회계 선생님들, 사역학교 회계 선생님들 이렇게 힘드신 점 있으면 도와드리고, 이렇게 회계 선생님들을 잘 네, 교육도 하고 이런 것들을 맡고 있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업무가 적지가 않은데요. 아니. 근데 왜 아까 난 별거 아닌데 나 업무 적은데 난 할 수 있는데 뭐 이런 그게 아니라 거기는 이제 이렇게 드러내 주시기로.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조금 상대적으로 행사라던가 그러니까 사역이 많지 않았어. 네, 일들은 여전히 있었지만 네, 사역 때문에 이제 발생되는 예산 처리 같은 거는 그래도 조금 적었던 편이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네. 절대 놀지 않았고요, 여러분. 네, 알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전혀 놀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간사님께서 이제 새벽 예배 반주하고 네. 계신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맞아. 간단하게요? 많이? 아니요. 정말 그냥 단순하게 그냥 저희 이제 언제부터였지? 코로나 시작하고서부터 모든 예배가 중단이 되었었는데 새벽 예배를 그때 당시에 방송으로 송출을 해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계속 이제 새벽 예배 반주를 지금 이제 정상화되고 나서까지도 제가 6시 새벽 예배 반주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매일 이렇게 6시 예배는 네. 간사님께서 네, 맞아요. 주말도요? 토요일도 안 해요? 토요일까지. 네, 토요일까지. 근데 주원세 있을 때는 또 안 하시고. 제가 담당이 아니라서 주원세는 또 특별 예배. 주원세 때는 또 다른 분이 하시는 네, 거군요. 예. 담당하는 부서가 있더라고요. 주원세 때는. 그렇죠. 네, 그건 요거 그렇다 드러내 치는데, 주세요. 네. 아니 주원생 당연한 거잖아요. 아니 그런 거잖아요. 아니 그래도 네. 와 그럼 3년 동안 자리를 지키신 거네요. 거의 20년부터 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19년, 20년. 네 맞아 20년부터. 만으로 했어요. 3년 지금 4년 차시네요. 와. 그리고 우리 그 이솔 간사님 또 미담이 있어요. 미담. 미담이요? 작년 여름에 우리 그 어머님 되시는 아. 권사님께서 확진되셨을 때 네. 우리 솔 간사님께서 새벽 예배 반주를 위해서는 내가 아. 확진될 수가 없다. 내가 확진이 돼서는 새벽 예배 반주를 할 사람이 없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방역수칙 지키시고 격리하시고 이래서 그런 마음들이 너무 귀하게 전해졌어요. 미담이 있습니다. 이거 박수 쳐야 이솔. 와. 저의 미담만. 미담이죠 미담. 네, 아름다운 이야기. 미담을 대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됐었습니다. 네. 이 행정 간사님으로 일을 하시면서 이 좋았던 점이나 즐거웠던 적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네. 있다면 말씀해 줄 수 있으실까요? 사실 제가 이곳에 들어왔을 때가 코로나 시기여서 많은 행사나 뭐 그런 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아, 네, 그죠. 이제서야 2023년이 돼서 사실 작년에도 그렇게 많지 네, 않았어가지고. 네, 많지 않았어서 올해 돼서야 정상화가 되고 있는 시점이어서 그래서 했을 때라기보다 제가 딱 들어오기 전 해에 저도 계속 교육국에서 봉사를 하고 있었어가지고 아, 그렇죠. 네, 예. 교육에서 계속 봉사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라 네. 교육국에서 이제 아이들 데리고 청산도로 비전 트립을 간 적이 있었어요. 비전 트립이요. 비전 트립. 네. 오. 청산도를 갔었는데 그때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생 3학년까지였나? 그렇게 갔었을 거예요. 근데 네. 그때 이제 청산도에 가서 마른 비전 트립이었는데 가가지고 이제 지역 어르신들 모시고 커피랑 차 이렇게 대접해드리면서 전도도 하고 뭐 작은 공연도 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공연이면 어떤 공연이요? 제가 한 건 아니고 네, 오케이, 제가 오케이, 한 오케이. 이제 학생들이 네. 이렇게 짧게 준비해서 했었는데 그때 참 그 모습들이 너무 아름답고 참 은혜를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때 너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많이 되어서 제가 그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그래서 그게 간사 때 있었던 추억은 아니지만 그래도 교육국에서 조금, 네. 봉사하시면서. 네 봉사하면서 조금 봉사하시면서. 네, 특별한 그런 기억으로 남아 있어요. 청산도가 진짜 가볼 만한 여행지라고 저도 추천을 되게 많이 받았었는데 그래요? 가는 길이 생각보다 여정이 길어가지고 네. 이제 인천이나 서울에서 가면 완도? 네 맞아요. 완도까지 가서 거기서 또 배를 타고 가야 되고 완전 맞아요. 섬이네요. 네. 완전 섬이더라고요. 섬이에요. 네네. 그래서 네. 가는 거리도 엄청 길고 근데 네. 거기가 이제 청보리 필 때가 엄청 예쁘대요. 오. 보리꽃 필 때가 엄청 예쁘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영화나 드라마에도 네, 많이 맞아요. 나왔던 네. 관광지라고 해서 네. 아름다운 곳에 가셨군요. 배를 네. 많이 타고 가야 되는 곳이었나 보네요. 근데 그치, 배 섬이니까. 탄 거는 그렇게 오래 타진 않았었어요. 한 30분? 아, 30분. 사실 그래요? 네, 제 기억이 좀 위화됐을 수도 있는데 좀 위화되어서. 네, 근데 같이 갔던 친구들이 되게 좋았던 친구들이라 대화하면서 가니까 또 금방 가죠, 금방 그럼. 가잖아요. 네, 그러다 맞아요. 보면은 네 그래가지고 네. 그럼 그때 거기 가지고 나는 이 교회 간사가 돼야겠다 결심. 아니요. 그때 그 은혜로 했다는 거니까. 그렇게 될 줄은 전혀 주여 저는 이 교회 행정간사가 되어서 코로나 시기를 극복하고 새벽기도 찬양 담당자가 되어서 키보드를 연주하겠습니다 주여 하고 다 이렇게 여기까지 오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에요? 그때는 전혀 저 그때 저는 상상도 이제 생각지도 생각지도 않았는데 네, 못했는데. 역시 인도하신 하나님이 있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생각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죠. 예. 거의 이제 거의 관승에 가까운 단어를 그래서 재밌었어요. 송산도가 정말 네. 인상을 많이 줬던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고 싶은 말씀이나 이제 뭐 바라는 점, 뭐 아니면 감사의 말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교육국을 위해서 모든 학생분들 그리고 선생님분들 어려운 점 있으시면 항상 저희 열려 있으니까요. 제가 힘 닿는 데까지 네, 도와드릴 테니까 언제든 찾아오시면 네,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이렇게.
너무 짧다. 벌써 금 마무리를 네, 하게 몇 분이 되었습니다. 지났죠? 네. 아유, 이제 너무 짧은데? 시간이 얼마 안 지난 것 같아요. 근데 한 번 더 모셔야겠다. 네. 네, 한 번 더 모시자. 고정놀이 치는 거 아니죠? 오늘 너무 잘 어울리시는데. 한번더 모셔야 할것 같아요. 말고라도 네. 그냥 아, 간사님을 게스트로 한번. 맞아요. 이솔 간사를 이겨라 이래가지고 뭐 애들이랑 게임도 하고 아. 활동도 하고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제가 예전에 고등부 이제 할 때 네. 포켓몬 달인이었거든요. 포켓몬 달인이 어떤 거 말하는 거죠? 포켓몬. 네? 포켓몬고? 아니요, 포켓몬고 말고 제가 그때 당시 근데 지금은 많이 까먹었는데 그때 당시 1번부터 151번에 포켓몬 진짜요? 이거 한번 해보고 할까요? 다 외워가지고 괜찮은데? 이거. 근데 지금은 못해요. 지금은 아니 못해요. 근데 이거 네. 요즘에 또 띠부시 아, 많이 맞아요. 나오니까 오. 이거 너무 챌린지다. 와 1번 뭐예요? 이거 너무 좋다. 1번 뭐예요? 아, 1번은 이상해 씨. 네, 이상해 씨. 와 이거 아니 뭐예요? 이 포켓몬빵 다시 사고 해야 되겠는데. 또 다리님이 이게 아니 이거는 정말 귀한 챌린지가 될 것 같아. 챌린지요? 이거 모셔야겠다 한번. 아니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포켓몬빵이 유행이었거든요. 맞아요. 아니 네, 지금 그래서 이제 많이 다시- 모으고 계셔가지고. 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도 뭐세요? 지금도 해볼만 그냥 할것 같아요. 아니 근데 간간히 저희도 보이면 보면은 네. 모으는 친구들이 꽤 있더라고요. 아 애들이랑 대결하면 재밌겠다. 너무 좋아요. 요거는 코너로 이 코너로 새로 만든 거. 너무 자칭 포켓몬 고수를 찾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소를 이겨라 뭐 이런 거 하나 하면 재밌겠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네. 지금 이제 세대 친구들은 151번 이후부터를 많이 안단 말이에요. 와 나는 1번에서 150번까지 지고요. 근데 저는 이제 와. 그 전 것만 이제 마스터다. 잠시만 1번부터 100번이면 모집을 하면 되지. 이거. 한 모집을 받아서 여기서 가능한 세대 친구들. 차이가 느껴지죠. 엄청나게 느껴져요. 내가 그 세대네. 네. 정리가 안 되네요. 코너가 끝이 안 나요. 어떡해요? 이 박수로 코너를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박수로. 예 오늘 이렇게 이제 슬기로운 교육트 생활 이솔 간사님을 모시는 그 첫 시간을 우리가 가져봤습니다. 이제 이대로 끝내긴 아쉬우니까 저희가 다음에 한 번 더 이 시간을 이제 마련을 해서 한 번 더 진행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주제는 다음과 다르게 뭐 포켓몬으로 포켓몬으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슬기로운 교육교 생활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오르간은 일단 피아노랑 가장 다른 점은 건반이 피아노는 하나지만 지금 이 악기는 2개 손건반이 있고 밑에 보시면 발로 칠 수 있는 페달이라는 건반이 따로 있어요. 네, 페달은 일단 소리를 들려드리면 오르간은 내가 소리를 선택하기 전에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건반에서 나는 소리를 선택하고 연주를 하면 나게 되는 원리를 갖고 있고요. 자, 그래서 페달은 페달에 속한 소리를 눌러서 연주를 하게 되면 걔 이름이 똑같지? 얼마든지 이렇게 연주할 수 있는 특징이 있어요. 헬로 주보라. 네, 오늘은 직업 탐구 영역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교회 분이엘 찬양대 오르가니스트이신 최지영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네, 선생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주안장로교회 12시 예배 오르간 반주자 최지영입니다. 저는 음악대학에서 피아노, 오르간을 공부했고요. 지금은 교회에서 반주하고 또 아이들도 가르치고 또 대내외적으로 여러 연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주일날 간단한 루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일에는 일단 예배 전에 분이엘 찬양대는 미리 모여서 연습을 해요. 네. 예배 한 2시간보다 조금 더 전에 전부터? 모여서 네,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이제 지휘자님이랑 다 같이 모여서 연습을 네. 하고 잠시 쉬는 시간에 이제 오케스트라도 함께 와서 연습하고 그렇게 해서 예배 한 30분 전에 본당으로 올라가죠. 올라가셔서, 네, 네.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 준비하는데 오르간 반주자는 항상 10분 전에 예배를 위해서 오르간 전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이제 점심을 요새 주시죠. 점심을 네. 먹고 또 다시 1시간 정도 연습을 하면 이제 다음 네. 주일 예배 준비를 네, 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러고 나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연습을 네. 엄청 많이 하네요. 네, 연습을 엄청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게 일단 네. 찬양 대원들도 워낙 많고 아. 또 파트 연습도 필요하고 하니까 네, 어쩔 때는 그 시간도 약간 부족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때도 있고요. 부족해요. 네. 그래서 주중에 이제 음원 같은 거 올려주시면 그런 것도 많이 듣고 각자 또 연습도 하시고. 연습하시고 네. 와, 쉽지 않네요. 네, 굉장히 많은 시간을 교회에서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르간도 튜닝을 하나요? 오르간은 사실 전자 오르간은 튜닝이라는 거는 따로 아. 없고 아. 네, 왜냐면 전기로 사용하는 거기 아, 때문에 그쵸. 네. 그런 거 없고 파이프 오르간은 튜닝을 하죠. 아. 파이프는 온도나 뭐 습도 이런 거에 영향을 많이 네네. 받기 때문에 연주하기 전에 반드시 튜닝이라는 걸 해서 소리를 맞춰 놓고 해야 하는데 전자는 그렇진 않아요. 튜닝을 자기가 직접 할 수가 있어요? 아니요. 파이프도? 아. 파이프는 그것만 하시는 분들이 따로 계세요. 전문가가 따로 네. 계시고. 네, 피아노처럼. 그럼 다른 악기들이 다 오르간에 맞춰줘야겠네요. 그렇게 되면. 그쵸. 그래서 거의 튜닝을 할 때는 뭐 이게 그 헤르츠를 딱 맞추지 못하는 이상은 오케스트라가 있으면 보통 오보에 네, 많이 네, 맞추긴 네. 하는데 네, 파이프가 아니라 전자에서는 거의 많이 맞춰서 하려고 하는 편이긴 하죠. 네. 주인공이네. 주인공까지는 아니고 네. 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어떤 분을 처음으로 모실까 하다가 이제 오르간 하시는 우리 최지영 선생님을 모시게 된 이유가 우리 교육국 친구들 중에도 악기를 전공하려고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 네네. 또 교회에서 예배 반주자로 봉사하고자 이렇게 준비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는 우리 청소년국 친구들 중에 실질적으로 이제 반주자로 이미 이제 전공자는 아니지만 반주자로 네네. 이제 봉사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서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선생님을 가장 먼저 모셨고요. 그래서 먼저는 어떻게 이제 악기를 전공하게 되셨는지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공을 해야겠다고 결심을 한 거는 사실 고등학교 들어가서였었는데 워낙 어릴 때부터 교회 학교에서 자라다 보니까 그냥 익숙하게 당연히
교회에 있는 게 익숙했었는데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주일학교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네네. 뭔가 연습을 하려면 항상 반주자가 없는 거예요. 부서에. 네, 부서에. 어. 그래서 그러면 너가 어떻게든 배워서 뭐 띵똥띵똥 해서라도 도와줄 수 있겠냐 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반주를 하게 됐고 또 중고등학교 때는 이거는 정말 중요한데 가장 그러니까 떠나지 않고 반주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건 네. 이제 중고등학교에 가면은 뭐 기타 치는 오빠들도 있고 그쵸, 드럼 그쵸, 치는 그쵸. 그렇게 해서 찬양 팀이 결성이 된 네, 거예요. 네, 네, 네. 너무 재밌었어요. 뭐 저희 때는 뭐 가장 유명한 뭐 지금 마커스인가요? 마커스 음원을 듣고 똑같이 따라서 따와. 준비해서 따와. 네네네. 그렇게 해서 카피를 시작하면서 뭐 CD도 만들어보고 네네. 저희끼리 오, CD까지. 그러니까 저희만 들을 수 있는 CD였죠. 오. 근데 그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반주는 이게 뭐 내가 혼자서 반주하는 네네네. 거든 뭐 세션으로 섬기는 거든 너무나 즐겁고 재밌는 일이었었어요. 맞아요. 네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음악을 전공하게 되고 오. 그냥 반주라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저한테는 네, 그래서 아직까지도 반주를 하고 있는데 너무 감사하죠. 오. 네, 쉬지 않고 내가 이 반주 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쉬지 않고. 너무 네. 너무 감사하고 저도 은혜가 되네요. 야, 네. 띵똥띵똥해서 빵빵빵 야, 스토리가 네. 있다. 그러게요. 교회를 떠나지 않을 수 있었던 아. 요인 중에 하나이기도 했죠. 붙잡아줬네요. 그 네. 음악이라는 네. 것이 교회로. 저도 이 자리를 통해서 이제 뭐 고백 아닌 고백을 하게 되면 아까도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악기 소개해 주시면서 물어보셨었는데 사실 저는 피아노를 오래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예고를 준비하려고 그러다가 아, 진짜요? 네. 예고를 준비하려고 하다가 중3 딱 그 입시 시즌에 슬럼프가 크게 와서 이제 막 엄마랑 이제 막 거의 싸우다시피 해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입시를 접고 그냥 이제 일반계 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를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레슨 가는 게 싫었거든요. 너무 싫었는데 그게 왜 싫었나 이제 나중에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레슨 선생님 너무 무서우셨어요. 남자분이셨는데 정말 무서우셨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가는 거 자체가 그러니까 혼자 뭐 연습하는 거보다도 레슨 가는 거 자체가 너무 무서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서 만약에 그때 저도 이제 어리니까 그냥 이제 하기 싫다고만 이제 생각하고 이제 엄마한테 떼쓰고 이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저랑 또 잘 맞는 선생님을 다시 찾아서 잘 맞게 배우고 했으면은 저도 지금 이제 아마 피아노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 선생님은 혹시 뭐 이런 전공하시거나 이렇게 준비하시면서 어려우셨던 점이나 또 힘드셨던 점이 있을까요? 네, 어려운 거는 마찬가지로 레슨을 받으러 가는 거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뭐 지금이야 선생님들도 워낙 많이 계시고 한데 저 때는 전철을 1시간 반을 타고 가서 레슨을 받고 또 1시간 반을 돌아와서 그러면 또 연습을 그날은 못 하니까 또 그거 나름대로 스트레스가 있기도 하고 또 일단 힘든 건 낮 딴에는 이제 다 연습을 한 것 같아요. 오늘의 분량을 내가 다 채운 느낌? 근데 이렇게 아빠가 지나가시다가 연습 다 했니? 다 했어요. 연습을 다 하는 게 어딨어. 하셨구나. 네네. 그런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일단 음악을 전공한다고 결심을 한 순간부터 가장 걱정되는 건 이제 입시. 네, 맞아요. 내가 떨어지면 어쩌지? 나는 이 학교에 갈 수 있을까라는 그 불안이 가장 크고 뭐 일단 학업이랑 같이 병행을 해야 되는 것도 굉장히 큰 부담이고 근데 또 연습을 어디서 할지를 정하는 것도 굉장히 큰 일이고 왜냐면 소리를 뭐 적게 할 때는 2-3시간이지만 많이 할 때는 7시간, 8시간은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내가 어디서 연습을 해야 될지 집에서 하긴 좀 그렇죠. 네, 어려우니까. 근데 저는 집에서 했어요. 집에서 하셨어요? 네, 아량 아파트 주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근데 정말 키우셨습니다. 정말 감사하죠. 네, 뭐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없었고 정말요? 진짜 감사하다. 네. 나름의 방음은 바닥에 카페트를 깔았던 정도 그 정도. 근데 정말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감사하다. 네. 와. 지금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네.
그랬죠.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입시를 준비할 그렇죠. 때는. 아 그렇구나. 저도 그때는 교회에서 연습할 수밖에 없는. 아,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아파트다 보니까 저도 이제 입시 준비할 때는 항상 교회에서 연습을 많이 했던 교회에서 것 같아요. 공간을 빌려주시면 사실 너무 네.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러지는 못하죠. 어려울 수도 있고. 네,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네, 네. 아니 뭐 아무도 뭘 안 하는데. 네. 오. 네. 그리고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입시를 준비할 때 물론 전도사님도 그렇게 얘기하셨지만 선생님을 정말 잘 만나는 그런 게 것 같아요. 저는 지나고 가장 보니까. 중요해요. 네. 그래서 지금도 뭐 저도 아이들이 있지만 네, 네. 아이들이 피아노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상담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보통 어릴 때 뭐 이렇게 해서 자로 손을 맞으면서 배웠어. 저 그랬어요. 네. 저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둥글게 안 하면 이게 맞아요. 아니 근데 진짜 옛날에 다 그렇게 배웠어요. 손 둥글게. 네. 막 치시고 막. 네, 그런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렇게 배운 적이 없고. 네. 왜 손을 때리지? 이해가 안 되는데 선생님을 정말 잘 만나면 너무 안타깝지만 전공을 안 하신 게 어쩌면 정말 좋은 선생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지나고 보니까. 네. 너무 재능이 있으셔서 정말 성공하셨을 수도 있어요. 음악을 즐겁게 해줘야 되는. 네, 그럼요. 얘가 없는 거를 안에서 끌어내주는 선생님이 정말 필요한데 너무 무섭게만 하면은 사실 부담이 돼서 저라도 안 하고 싶죠. 선생님도 혹시 레슨 하시나요? 네네네. 저도 레슨을 하죠. 좋은 네. 선생님이 여기 계시네요. 네, 좋은 선생님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문의 주세요. 연락 네. 네. 선생님께서도 그럼 레슨생 친구들에게 뭐 혹시 강조하시는 게 있을까요? 일단 네 선생님을 일단 잘 만나야 되는 거를 항상 강조를 하고 악기를 사용하는 친구들에는 좋은 악기를 항상 추천을 하죠. 아, 좋은 네, 악기. 뭐 피아노면 좋은 피아노로 연습을 하는 게 내 손에도 좋고 내 귀에 듣는 것도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전공하는 사람들이 뭐 플룻이나 악기 할 때 먼저 악기를 바꿔주는 게 많이 중요. 제일 그러니까 연습용 말고 제대로 된 걸 네, 사줘야 그럼요. 되는구나. 내가 불었을 때 이 소리가 내가 본 만큼 이걸 받쳐줘야 되는데 그쵸, 그게 그쵸. 안 되면 사실 힘들거든요. 네, 중요하구나. 네, 그거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입시생들한테는 사실 시간이 굉장히 네 요새는 또 뭐 내신도 봐야 하고 네. 네, 수능으로만 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최근에 어떤 입시생이랑 얘기를 나누다가 주말에는 영어과에 수학과에 그러니까 연습할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을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네. 효율적으로 연습을 할 수 있을지 가장 저도 고민하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그냥 무조건 뭐 예를 들어 뭐 오르간과 피아노를 예를 들자면 무조건 치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내가 손가락을 어떻게 사용해서 내가 손목을 내가 팔꿈치를 어떻게 사용해야지 내가 단시간에 이 곡을 더 완성시킬 수 있을지 그거를 가장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너무나 많지만 일단 몸이 다치지 않아야 되는 거. 연습을 많이 하게 되면 손목에 무리가 가서 못 쓰게 될 때가 갈리지 있거든요. 않아요? 그런 거 너무 네, 오래 하면? 그래서 이거는 정말 선생님들이 다 잡아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너무 연습을 준비를 잘 했는데 입시 전날 손목이 너무 아파요. 그치. 그렇게 되면 진짜 연습한 게 다 헛수고가 되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중요하죠. 악기마다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도 잘은 모르는데 금관 악기 이런 거 하는 친구들은 하루에 뭐 3시간 이상 못 하게 하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호흡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힘이 쓰일 거예요. 네. 그래서 수명장 가진다고 법으로 정해져 있대요. 애들 레슨을 3시간 이상 못 하게 뭐 이런 게 있대요. 그래서 심장 관악기들은. 수술한 사람들은 관악기를 못 한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트럼펫. 네. 그렇게 왜냐면, 힘들대요. 네, 우리가 이제 그냥 뭐 리코더나 뭐 이런 거 부르는 거랑 다르게 네. 금관악기는 또 피스로 이렇게 숨을 막 이렇게 집중해서 네, 네, 네. 내야 되고 또 이제 목관악기 같은 경우는 리드가 엄청 작은 네. 것들이 네, 있어서 그런 것도 그렇고 저는 이제 갑자기 이제 연습하시니까 생각나는 게 저는 이제 예고 입시 그만두고 근데 또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너무 아쉬워가지고 첼로 배우고 싶다 그래. 첼로. 첼로 저도 했었는데. 아니 근데 이게 남자는 첼로죠. 아니 그러니까 그게 또 남아 있어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 이제 첼로 배우면서 저희 학교에 이제 챔버 오케스트라가 있어요. 인천구에 챔버 오케스트라가 있어서 그때 이제 배우면서 이제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연주가 1년에 한두 번씩 크게 있거든요. 이제 뭐 음. 그때만 해도 옛날이라서 조회하고 이러면 저희가 이제 애국가 연주를 저희 이제 오케스트라 친구들이 해요. 그때만 해도 옛날이라 학교가 좋네. 네, 교가 연주도 하고 이러는데 이제 그런 거 말고 이제 그 정규 연주회 있을 때 연습을 엄청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첼로다 보니까 오른손 요 팔이 엄청 아픈 거예요. 막 이제 집중적으로 연습해서 그때 그래서 연주 앞두고 전날 너무 아프고 막 이래가지고 활 때문에 기도하고 잤어요. 하나님 저 너무 팔이 아파가지고 연주 못하겠다고 그리고 기도하고 잤는데 정말 아침에 일어났더니 진짜 막 깃털처럼 가벼워졌어요. 오. 진짜로. 그래서 그때 기억이 아직도 있는데 그때 제가 순수한 마음에 그렇게 기도했나 봐요. 연주 잘하고 싶어서. 기도하셔야 하는. 그랬더니 진짜 그때 오른팔이 하나도 안 아프게 네. 연주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친구들 우리 교육국 친구들 이제 전공하거나 예배 반주하는 친구들에게 마지막으로 선생님께서 당부의 말씀이나 겉면의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정말 하고 싶은 거는 입시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완벽하게 해내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거는 연습만이 받쳐줄 수 있는 거고 엉덩이를 붙이고 연습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시험 때나 연주 때는 사실 내가 연습한 것보다 네. 뭐 70%, 80%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가장 유명한 피아니스트들도 하는 말이지만 내가 200%, 300%를 준비해야 무대에서 100%를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연습을 하고 그런 부담을 안고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오히려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안고 있어야 된다. 그 마음이 편해지려면 연습이 받쳐줬을 때만 마음이 그때야 편해지죠. 편해져요. 네, 그럼요. 그 너무 안타깝지만 그게 가장 필요해요. 그리고 지금 교회에서 반주를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저도 경험했지만 교회에서 반주를 한다는 건 정말 특권이거든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그럼요. 네, 또 우리 교회처럼 규모가 크고 학생들이 많은 데서 내가 반주자야, 다른 사람은 몰라줄지라도 그거는 나에게만 주시는 은혜거든요. 그걸 정말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거를 이제 뭐 특권이라고 해서 뭐 자부심을 가져라도 있지만 뭐 나 자만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뭐 전공을 하던 안 하던 끝까지 내가 할 수 있는 한 붙잡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뭐 기도도 해야 되고 연습도 정말 많이 해서 반주의 자리에 임해야겠지만 네, 그런 걸 항상 감사함으로 여기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와. 네, 오늘 또 귀한 시간 내주시고 자리해주신 최지영 선생님께 박수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와. 네, 그러면 우리 헬로 주보라 구호 외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헬로 주보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안 보이는 라디오 헬로 주보라. 이번 시간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함께 외쳐볼까요? 이거 말을 안 해줬구나. 다 함께 외쳐볼까요? 이번 시간은 헬로 말해보라. 여러분은 혹시 오해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해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오해를 해서 미안했던 적이 있나요? 자, 박영광 전사님 어떠세요? 혹시 오해 때문에 있었던 일? 네, 저는 오해를 받아서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죠? 예, 이건 좀 7개월 전인데요. 이제 제 학부 동기 친구가 이제 여자친구가 있는데 제가 여자친구한테 좀 약간 들이댄 것이 아니냐. 이거 예민한 얘긴데요. 네. 재밌는데요. 잠시만요. 쉽지 않은 친구의 얘기인데요. 친구를 사랑했다 이런 거죠 지금.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아, 네, 이게 이제 직접적으로 발생한 건 아니었고 간접적으로 일이 일어난 거였는데 이제 SNS 이제 인스타그램으로 요즘 많이 하잖아요. 네네. 인스타그램에 이제 제 친구 여자친구가 그 팔로우가 돼 있다고 너가 왜 걔를 팔로우했냐 이러면서 이제 관심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건 좀 이러면서 이제 센데요? 저한테 이제 전화를 해서 이제 질문을 했던 거였죠. 그래서 팔로우는 그냥 네. 하는 거 아닌가요? 예, 팔로우는 저는 미국에 있는 메리 제리도 다 돼 있어요 저는. 그렇죠. 그래서 메리와 잘 제리요? 설명을 했죠. 예, 잘 설명을 했는데 네. 그때 약간 이제 서로 이제 감정적으로 좋지가 않아서 이제 하루 동안 이제 좀 이제 말다툼이 있었다가 이제 겨우 어렵게 이제 전화로 이제 결국 화해를 잘 대화를 풀어서 풀어 나갔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
팔로워는 친구의 여자친구는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글쎄요. 그게 이제 네. 보통 일반적으로는 상관이 없다라고 여기는데 이제 그러니까요. 그 친구는 그게 아니었던 거죠. 각자 사람마다 네. 생각하는 기준이 또 다르기 어느- 때문에 그렇죠. 네, 각자의 뭐 가치관이 있는 것이니까요. 우리 헬로주버라는 모든 가치관을 존중합니다. 존중. 모두 다 옳다는 건 아니에요. 이거 하시면 모두 존중합니다. 네, 일단. 그래서 그런 네. 어려움을 잠깐 겪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유한 전사님은 그런 거 없으셨나요? 저는 항상 받는 오해가 나이 때문에 그런데요. 응? 나이 때문에 통상 이제 저보다 어리게 봐서 사람들이 맞아요. 네. 저보다 동생인 줄 알았어요. 진짠데? 저 20대 이제 막 졸업한 전도사구나 했는데.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통상 이제 뭐 교회뿐만 아니라 어딜 가든 이제 나이 때문에 받는 오해들이 있어서 저도 이제 제 나이가 어릴 때는 그게 조금 싫었는데 요즘에는 즐기고 있습니다. 아, 그죠. 좋은 거죠. 네. 좋은 거죠. 좋은 겁니다. 되도록이면 적게 부르기를 강요하면서 어. 네, 이 오해들을 즐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나이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저도 정교회에서 사역을 했었거든요. 네. 당연히 사역했겠죠. 그래서 애들 처음 딱 갔을 때 첫인사하고 얘들아 안녕 하고 이제 나름대로 아이스 브레이킹 한다고 얘들아 전사님 나이 몇 살인 것 같아 했는데 몇 살이라고 했는지 아세요? 52살 이러는 거예요. 나 그때 파릇파릇할 텐데 52살 너무한 거 아니냐? 아니 이게 보고 있니 지유라? 아니 차라리 유치부 친구들 같으면 100살이요, 200살이요 이러면 정말 장난 같은데. 그러니까요. 52살이요 이러면 너무 디테일하고. 진지하게 인상 쓰면서 52살 이러는 거예요. 너무 그래가지고 진지하게 말하는 거 진지하게 제가 그렇게 보이나요? 이래봬도 강세로인데. 네, 정말 죄송하고요. 좋습니다. 네, 이렇게 오해에 관한 사연들이 오늘의 주제는 맞습니다. 오해입니다. 오해. 오늘의 키워드는 오해입니다. 네, 오늘 그래서 먼저 본격적으로 오해에 대한 사연을 들어보기 전에 뭐 이것도 오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 함께 몇 가지 가볍게 들어보겠습니다. 폰을 번쩍 든 무지 친구가 보내준 사연입니다. 익명으로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주한 여러분. 언젠가부터 지하 2층이 너무너무 밝고 환하지 않나요? 아무래도 강동현 전도사님 때문인 것 같아요. 저는 강동현 전도사님보다 잘생긴 분을 교회에서 뵌 적이 없어요. 합격! 이 반응 보세요. 이거 뭐예요 이 반응? 와, 이거 반응 뭐예요 이거? 정적이 흐르는데? 정말 그의 잘생긴 미모란 주의 비영광 빛난 광채. 네 그렇습니다. 주한 여러분 좋습니다. 여러분은 처음 들으셨을 텐데 제가 반발을 예상하고 이렇게 몰래 끼워 넣은 사연입니다. 그동안 사연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저 잘생겼다는데 네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이 외모가 빛나는 것보다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영혼이 빛나는 걸 훨씬 더 좋아하십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저도 그래서 용기 내서 살아가요. 여러분 힘을 내세요. 저도 살아갑니다. 저도 결혼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아멘.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 아무튼 이 친구가 이거는 농담으로 한 것 같고요. 채팅어식이거든요. 오픈 채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본격적인 사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헬로 주보라 전도사님. 제 친구가 최근에 생일이었는데요. 평일에 일하면서 다리에 혈액순환이 안 되는지 압박 스타킹을 밤마다 착용하고 자더라고요. 그래서 뭘 선물하면 좋을까 찾아보다가 지압 슬리퍼를 선물해줬어요. 친구가 분명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장 어이없는 생일 선물 1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며칠 뒤 사진과 함께 연락이 왔어요. 이 친구가 사진을 보내줬는데요. 함께 사진 보시겠습니다. 네, 이 신발을 친구한테 보내줬는데 발 사진이 근데 친구가 네 그죠? 저 친구가 지금 압박 스타킹을 신고 자는 건가요? 저 친구가 압박 스타킹을 신고 잔다고 하는데 네 발이 통통하죠. 네 그렇죠. 근데 이 친구가 말을 해줬어요. 발이 굉장히 도톰하고 강단이 있어 보이지만 제 친구 발이 아닌
친구 아버님의 발이에요. 아버님의 발. 친구는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지만 감사하게도 아버지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셨다네요. 그러니까 친구한테 선물을 줬지만 친구 아버지가 그거를 신고 감사합니다. 다니시는 거예요. 지금 친구 아버지가. 모두들 상대방을 좋아하는 선물을 주기가 쉽지 않지만 우리 끝나가는 겨울도 서로에게 따뜻한 선물을 보내주는 게 어떨까요? 라고 손을 번쩍 든 무지 친구가 보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손을 번쩍 든 무지 친구에게는 우리 주보라에서 나가는 특별 선물 문화상품권이 나가겠습니다. 박수! 참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선물하기 정말 어렵지 않아요? 선물. 선물 진짜 너무 어렵고 뭐라 그럴까? 이게 너무 이제 생일 선물이나 이런 것들 요즘에 하기가 방법적으로 너무 쉬워졌잖아요. 뭐 기프티콘을 맞아요.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음,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톡에서 이제 선물을 보내서 배송할 수도 있고 맞아요, 하니까 맞아요. 근데 이게 받다 보면 매년 비슷한 음. 선물들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맞아요. 이제 커피를 좋아하니까 커피 쿠폰이나 이제 커피를 배송받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 보니까 조금 이제 재치 있는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새롭고 또는 이제 재밌고 또 유용한 선물을 보낼까 선물할까 이런 고민이 오히려 많다 보니까 이렇게 지압 슬리퍼를 보내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받아들이시는 친구 입장에서는 이게 뭐냐 도대체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좀 연세가 있는 선물 아닌가요, 이게? 이 보내신 분도 이 마지막 끝내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선생님이신 것 같죠, 그죠? 애는 아니에요, 어린이는 아니에요, 확실히 어린이는 아니에요. 그리고 선물 센스 보니까 권사님 정도 되지 않을까. 네, 아무튼 우리 어르신들의 선물도 어린이나 어른이신들 분에 어렵네요, 그죠? 다음 사연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유아 일부를 섬기고 계시는 이번에 익명이 아니에요. 유아 일부를 섬기고 계시는 강경준 전도사님의 사연입니다. 와. 좋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유아 일부 강경준 전도사입니다. 한 가지 고민이 있어서 사연을 올립니다.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날 제 귀에 저에 대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 소문을 들어보니 제가 결혼을 했고 목사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강경준 선생님 결혼했나요? 아닐 건데. 그 소문은 소문일 뿐이고요. 저 솔로의 여자친구도 없는 전도사입니다. 그리고 저 올해 30인데 결혼할 나이가 됐는지 다들 결혼 언제 하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저도 하고 싶습니다. 말로만 묻지 마시고 소개팅 잡아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헬로 주부라 응원합니다. 화이팅! 네. 이라고 강경준 전사님 보내주셨습니다. 강경준 전도사님께서 헬로 주보라를 통해 이 뭐랄까 소개팅 광고를 올려주셨네요. 그러니까요. 사연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자기 30살이고 솔로니까. 네, 소개팅을 이제 공개적으로. 강경준 선생님께 아까 드린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저도 했습니다. 저도 했어요. 중심을 보시는 아름다운 배필을 만들어서 꼭 결혼하시길 바랍니다. 강경준 선생님 솔로입니다. 그리고 전도사님이십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강경준 전도사님 결혼하시기를 축복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정말 벌써부터 재밌는 사연이 많이 들어오네요. 여러분들 이렇게 재밌는 사연 저희가 소개해드리니까요. 많이 신청해 주세요. 자, 강경준 선생님 사연 잘 들었고요. 올해에는 좋은 소식 있기를 축복하면서 강경준 전사님을 위해서 한 곡 띄워드립니다. 이씨가 이씨아에게. 우리 방송에 음악도 나가나요, 전도사님? 아니요, 안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 직접 찾아보시는 거예요. 직접 찾아서 찾아야 돼요? 네, 직접 찾아서 들어야 돼요. 찾아서 들으실 수 있도록. 직접 찾아서 들어요. 네. 네. 강경준 전도사님 이씨아가 이씨가 이샤처럼 네, 됐습니다. 다 들었습니다. 네, 직접. 직접 찾아서 들어보세요. 네. 자, 그럼 우리 다음 사연을 한번 들어볼까요? 이번 사연도 익명입니다. 익명으로. 그러니까 이름과 나이를 밝히지 않길 원하는 한 어린이의 사연입니다. 닉네임은 튜브 낀 튜브입니다. 튜브 낀 튜브. 라임이 좋네요. 이 친구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초등학생이에요. 학년은 비밀. 저는 가족들한테 버림받은 것 같아요.
무슨 사연일까요? 그러게요. 저희 가족은 원래 서울에 살았어요. 근데 인천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어요. 저는 서울에서 어느 대학교 부속 초등학교를 다니거든요. 엄마 아빠는 명문 초등학교라고 졸업할 때까지 할머니랑 같이 지내라면서 저는 할머니한테 맡겨두고 동생 엄마 아빠는 인천으로 이사를 가버렸어요. 교회 가는 주일만 저희 가족이 만나는 날이에요. 주일 일정이 끝나고 저녁을 먹으면 저는 엄마 아빠 차를 타고 다시 서울 할머니 집에 가요. 동생이 참 미워요. 엄마도 아빠도 미워요. 스쿨버스 타고 학교 오는 친구들이 부럽고 엄마 아빠가 데려다주는 친구들도 부러워요. 저는 할머니 손잡고 학교 가요. 할머니가 참 좋거든요. 할머니랑 같이 가는 제가 참 부끄러워요. 나도 엄마 아빠가 있는데. 학부모 참여 수업이 난 제일 싫어요. 엄마 아빠가 멀리 있기 때문에 못 오거든요. 그래서 가정통신문도 안 보여줘요. 할머니는 저를 웃게 하려고 장난감을 사오시는데 줄넘기, 제기차기, 공기놀이 같은 장난감만 사오시는데 할머니 슬프지 말라고 난 행복해 할머니 고마워 나 진짜 즐거워 이러면서 놀다가 할머니가 주무시면 저는 조용히 몰래 울어요. 우리 엄마 아빠는 저보다 학교가 더 중요한 걸까요? 나보다 동생을 더 좋아해서 동생하고만 이사를 간 걸까요? 근데 있잖아요, 전도사님. 저는요, 있잖아요. 엄마, 아빠, 동생이 저 버렸어도 그래도 같이 살고 싶고 그래도 엄마, 아빠, 동생을 사랑해요. 라고 우리 튜버틴 튜브 친구가 보내주셨습니다. 네, 참 마음이 아프네요. 정말 마음이 아프고 슬프기도 하지만 이 튜브 친구가 굉장히 마음에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도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 안타까운 사연 같지만 그 이투뷰 친구가 그 속이 깊은 친구 같아요. 아, 그쵸. 예, 이제 할머니 앞에서 울지도 않고 기뻐하면서 이제 조용히 몰래 운다는 걸 봤을 때 네. 진짜 속이 깊은 친구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쉽지 않은 슬프실까봐 상황인데요. 참 말을 하기가 어렵네요. 저도 어릴 때 엄마를 오해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한 5살 때쯤이었을 거예요. 울산에 살 때인데 밖에 눈이 펑펑 내린 거예요. 진짜 한방눈. 이게 눈이라고 하면은 서울에서 뭐 눈이 왔는데 뭐 어쩌란 거지 이러지만 경남에서 자라면 눈이 진짜 귀합니다. 눈이 안 와요. 눈은 동화 속에서만 내리는 줄 알아요. 어릴 때는 왜 우린 눈이 안 하는데 그런 눈이 한방눈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저 너무 신나가지고 얼마 신나가지고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눈 와요. 밖에서 눈놀이해요. 눈사람 만들어요. 이랬는데 엄마가 안 돼. 옷 버려. 안 내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창밖에 내려서 눈이 내리는 걸 보면서 놀이터를 보면서 그때 이제 이런 오해를 했죠. 아, 엄마는 날 사랑하지 않아. 엄마는 계모가 아닐까? 하는 네, 그런 오해를. 진짜 진짜 그때 진짜 진지한 고민이었어요. 그때 생각해보니까 어릴 때 내가 생각했던 엄마는 머리가 길었던 것 같은데 왜 지금 엄마는 머리가 짧지 이러면서 혼자서 엄청 생각했다니까요. 난 계모랑 살고 있구나 하면서 우울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없나요, 어릴 때? 저는 저희 엄마가 음식을 정말 못 하시거든요. 정말요? 아니 왜 그러냐면 그 친구들은 다들 이제 집밥 먹고 싶다. 우리가 엄마가 해주는 반찬이 제일 맛있다. 그리고 우리 엄마가 해주는 어떤 반찬이 제일 맛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대다수였는데 저희 집은 엄마가 음식을 잘 못하시니까 저는 엄마가 해주는 게 뭐가 맛있다 또는 뭐 어떤 음식이 먹고 싶다 이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 근데 제가 또 엄마한테 그런 이야기를 또 참지 않았어요. 저는 이 튜브 친구처럼 참지 않고 저는 항상 맛이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정말요? 그래서 엄마가 급기야 요리 학원을
요리 학원을 다니셔가지고 예, 예. 정말 요리를 열심히 배우셨거든요. 예. 근데 그러고 나니까 요리라고 하긴 좀 그렇죠. 엄마 밥이 맛있더라고요. 오. 맛있고 다른 것도 맛있어졌는데 김치가 맛있어졌어요. 오. 엄마 김치가 맛있더라고요. 오.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권사님들께도 나눠서 드리면서 같이 먹고 하는 거를 이제 봤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가 나중에 엄마가 이제 맞벌이셔가지고 맞벌이셔서 엄마도 이제 힘드니까 저 키우시면서 맞벌이 하시고 가정 이렇게 돌보시면서 바쁘시니까 쉽게 말하면 가정에서 이제 계시는 다른 어머님들에 비해서는 음식을 좀 뭐랄까 좀 더 신경 써서 엄마는 그때도 열심히 이제 저를 위해서 음식을 해주셨겠지만 더 신경 쓰지 못했던 것 같다라고 나중에 엄마가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아 내가 너무 맛이 없다고만 했구나 엄마 밥이 네, 그런 엄마의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 우리 부모님들 항상 최선을 최선을 다하시는 다하셨던 거예요. 건데 맞습니다. 최선을 저는 다하셨죠. 그래서 진짜 엄마가 상처받아서 요리 학원을 갔잖아요. 우리 네, 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박용광 전사님은요? 아, 네, 저는 이게 좀 어렸을 때 음. 제가 엄격하게 자라가지고 많이 맞았어요. 아. 많이 맞아가지고 이제 막 이제 오늘날로 치면 이게 뭐 아동학대다 이제 뭐 이래 법이 바뀌어서 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이제 저 때는 이제 2000년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그래도 많이 혼나는 세대였잖아요. 맞아요, 예, 저희가 맞아요, 다 맞아요. 학교에서 가면 또 선생님한테 또 이제 매 맞고 이제 숙제 안 해서 또 혼나고 맞아요. 이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저도 이제 뭐 공부를 뭐 이제 해놓는 데까지 안 해놔가지고 막 놀아서 이제 혼났다든지 아니면 거짓말해서 혼났다든지 아니면 예배를 뭐 이제 잘 이제 안 들고 예배 시간에 막 이제 땡땡이를 친다거나 아니면 뭐 이제 막 떠들어서 예, 이렇게 혼난 적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회초리나 이런 거 뭉디를 이렇게 때리시니까 미워서 때리는 것 같아. 이러면서 이제 아 맞아요. 엄마 말로 난 살아가지 않아. 날 싫어. 우리 엄마도 나 싫어하고 동생만 좋아했어요. 내가 더 혼나. 내가 형이가 내가 더 혼나. 맞아. 그래. 동생을 손줬네. 나는 손바닥 맞아야 돼. 예, 형이니까 몇대 맞아요, 맞아요. 맞고 막 예, 이래가지고 그때 좀 억울한 게 많이 있었거든요. 아 맞아. 주여. 네, 커서 보니까 이제 그만큼 이제 저를 더 이제 그만큼 더 사랑하셨던 거고 그걸 이제 바른 길로 예, 지도하시고자 이렇게 저를 혼내셨던 것을 맞다.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뭐 고등학생 때부터 거의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예. 예, 고등학생 때는 다 안 맞지 않아요? 예. 중학생 그죠. 때까지는 고등학생 때부터는 뭐. 네. 아 그러니까 맞았다는 게 이렇게 많은 게 회초리입니다. 네, 회초리예요. 이제 뭐 오해하면 안 돼요, 몽둥이나, 여러분. 예. 옛날에는 사랑의 매라고 예. 다들 줄자 하나씩은 있었어요. 줄자가 아니고 뭐지? 자 하나씩은 있었어요. 예, 오해하지 자- 마세요. 자로 만든 거예요, 예, 자로. 그런 거죠. 예. 하나의 처리 같은 걸로. 아 그래도 그렇습니다. 부모님들은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거죠. 우리가 아직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정말 오해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인데 네. 근데 또 이렇게 그냥 오해야 하고 넘어갈 수 없는 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죠. 그때 어린이들한테 진짜 이게 심각한 고민이고 저도 상처고 그땐 그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맞죠, 그죠. 진짜 진지한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어린이에게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까 전사님이 진짜 깊이 고민했어요. 그래서 전사님은 우리 친구에게 나사로의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합니다. 나사로. 우리 친구들 모두 나사로 얘기는 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죠?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내신 이야기죠. 네.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디테일, 그러니까 그런 사실들이 있어요. 사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사는 동네에서 겨우 하루 이틀 거리 정도에 계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천천히 시간을 보내시다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째 되는 날에 나사로에게 도착하셨어요. 왜 하필 나흘인가요? 이게 그냥 나흘이 지났구나 이렇게 우리가 넘어가는데. 왜 나흘일까요? 아 감사합니다. 근데 전도사님 이게 또 우리가 짚어드려야 될 게 나흘이라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4일. 맞아요. 하루 네, 이틀 사일, 사흘 날 사일이라고. 1, 2, 3, 4일. 아 감사합니다. 네. 예.
4일이 지났을 때 왜냐하면 그때 사람들이 4일이 지나면 영혼이 이 땅을 영영 떠나버려서 어떤 수를 써도 사람이 부활할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흘 그러니까 4일이 지나서 영혼이 나사로의 영혼이 이 땅을 떠난 뒤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잠깐 생각해 봅시다.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내가 아프다는 소식을 전했고 내가 죽어간다고 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오실 거야 했는데 안 와. 내일은 오시겠지? 안 와. 그리고 성경대로 이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제가 본 추석대로면 하루 이틀 지나고 나사로가 죽어서 이제 죽은 지 하루가 지났어. 내일이면 예수님이 오시겠지. 아직은 살릴 수 있어. 또 하루가 지났어. 아니 아직 살릴 수 있어. 또 하루가 지났어요. 아직 살릴 수 있어 했는데 나흘이 돼버렸는 거예요. 아 이제는 못 살려 하는데 그때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어땠을까요? 마음이. 저는 진짜 이렇게 시간을 앞다투는 일이나 또 음. 사역을 맡고 있을 때 진짜 귀에서 음. 초시계 지나가는 소리가 정말 들리는 경험을 정말 여러 번 했었거든요. 진짜 막 오. 환청이 들릴 정도로 막 어. 시간이 막 가는 소리가 막 들리는데 음. 진짜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께 요청을 드리고 기다리지 않았을까. 그리고 요때 당시에 이 나흘이라는 시간이 의미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때 전까지 예수님께서 도착하셔야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마 저는 제 생각이나 제 경험에 비춰봤을 때는 마르다나 마리아는 좀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박명 전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좀 여러 가지 감정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음. 이제 버림받은 기분도 일단 들 것 같고 그쵸. 맞아요. 이제 원망이 많이 날 것 같아요. 화가 많이 나오죠. 맞아요. 진작에 빨리 오시지 왜 이제 오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더 힘들게 하는 거냐고 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원망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저는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근데 맞아요. 사람이란 게 그렇고 실제로도 그랬어요. 우리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제일 먼저 한 말이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라고 원망하면서 엎드려서 펑펑 울어버려요. 펑펑 울어버려. 근데 여기서 하나 또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결국 나사로를 살려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었으면서 또 예수님도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하나 깊이 묵상해 봤으면 하는 게 그럼 예수님은 다 알고 있으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렇게 펑펑 우는 걸 보면서 마음이 그냥 편안했을까요? 쟤 왜 울어? 어차피 내가 살려줄 건데 이렇게 편안했을까요? 아니 내가 살려줄 건데 아니 믿음 없네 믿음 없는 자요 하면서 혼을 내셨을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저래 이러면서 왜 저래 내가 살려줄 건데. 근데 우리는 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들고 아픈데 너무 여유로우신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당장 이게 필요하다고요. 지금 내가 당장 성적을 이렇게 받아야 되고 당장 내가 이 용돈이 필요하다고요. 이렇게 우리는 초자인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여유로우실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렇게 적혀 있지 않아요.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 35절. 우리는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도 똑같이 슬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초조해하는 우리를 보면서 귀에서 초침이 째깍째깍하면서 초조해하고 버림받은 것 같아서 울며 원망하는 우리를 보시면서 예수님도 마음이 편하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이 비통해하시고 심령이 비통하다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두 사람이 우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눈물 흘리시더라. 아마 우리 튜브낀 튜브 친구의 부모님도 똑같은 마음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할머니도 똑같은 마음이실 거예요. 우리 친구가 분명히 기다리고 있는 걸 알고 있지만 당장 달려가고 싶지만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부모님한테는.
그래서 매주 이렇게 떨어뜨려 놓으면서 같이 아파하시고 누구보다도 눈물 흘리시면서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친구 옆에는 사랑하는 할머니가 있고 또 친구들을 다시 만나고 싶어하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옆에서 함께 비통해하면서 마음 아파하면서 눈물 흘리고 있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주보라 가족들에게 위안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다 함께 튜브 낀 튜브 친구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우리 친구들 위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 가족 전부가 우리 주한 가족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한 가족으로서 우리 튜브 친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지금은 이유를 알 수 없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엄마 아빠가 밉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 아시죠? 그 슬픈 마음 아시죠? 하나님, 그러나 바로 옆에서 함께 비통해 하시고 함께 가슴 아파하시며 눈물 흘리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위로받고 또 어려운 일을 극복하고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는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또 위로받고 옆에서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분들을 보면서 위로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너무 깊이 오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하루하루 날짜를 세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 오늘 이 시간 허락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첫 방송을 마치게 됐습니다. 정말 아쉬워요, 그렇죠? 너무 아쉽고 저희가 준비한 코너들이 이렇게 빨리 지나갈 줄은 전혀 생각도 못했어요. 순식간에 지나가죠. 이렇게 잘 나가죠? 그러니까요. 우리만 잘 간 거 아니죠? 여러분도 잘 갔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다음 달에 다시 만나게 되고요. 그 사이에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정말 재밌는 사연. 나는 이걸 꼭 공유하고 싶어요. 뭐 이런 것들, 이런 어린 시절의 사연, 어린 시절에 내가 재밌었던 일들, 이런 것들을 많이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다음 달에 만나겠습니다. 안녕.